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짜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명입니다. 계속 1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 요래 앞으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보면 참 좋겠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앞으로 어째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과연 안심하고 접종해도 될지, 백신 접종 해당자들은 어째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 그리고 한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꾸준하다고 하면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이제 다행히 확진자 수가 어제 10명대로 해가지고 많이 생기지 않아서 예.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목욕탕 관련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마 그 접촉자 두 분하고 가족 두 분이 아마 자가격리하다가 이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욕탕 감염 전파 위험성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이 끝까지 처음에 검사의 음성이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잘 지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어들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우리 13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5분이 감염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또는 깜깜이 감염이라고 또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용한 감염 전파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기 전에도 보면 이런 조용한 감염 전파, 특히 이제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숫자가 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에 이제 평균 한 10에서 15%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어제 한 40%면 좀 높게 나왔죠. 네. 물론 요거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면 감염원이 밝혀지면 이게 이제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예. 수가 좀 높기 때문에 혹시 사람 많이 만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부산의 세 곳에 있는 이제 임시선별검사소에 꼭 가셔가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어제 뉴스 뭐 어느 걸 보니까 내일부터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듯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정도 샘플이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신규 확진이 되면 많이 나올 것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저희 그 부산에서 이전에 그 의심 검사 수가 거의 1,000건, 2,000건까지 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1,000건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만을 봐서는 안 되고 검사 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검사한 것 중에서 확진 비율도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주말쯤에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아직 큰 변동은 없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바꾸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시행하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아마 이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좀 개인 방역 쪽에 강화를 하는 방법으로 아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도 이제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계가 1, 1.5, 2, 2.5 이러다 보니까 1에서 1.5 단계 올라도 별로 이렇게 경각심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서 이제 거리두기 동참을 이렇게 좀 끌어내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도 아마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다행히 전국 3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또 500명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리두기 개편을 이번 주가 아니고 또 조금 연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계속 300명, 200명 이렇게 좀 줄어든다면 아마 이번 주말쯤에 발표할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정말 좀 힘든 답변일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주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거 좀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식당 하시는 네.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무슨 수로 압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부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예. 그걸 계속 완화하면서 이 부분을 개인 방역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도 좀 더 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저도 쉽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예.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 몰라요. 주말에 나 발표한답니다. 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또 5인 이상 금지해서 효과가 크다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열심히 따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된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게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부산의 네. 1호 접종자는 누군가 이런 게 벌써 정해졌습니까? 어디서 1호 접종자가 나올 것 같을까요? 무슨 병원 아닐까 의료진? 의료인이라고 하던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예방접종 우선순위 스케줄이 이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예. 이번 주 금요일 26일부터는 요양 관련 시설 종사자하고 입소자 중에서 특히 65세 미만부터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아마 1호 접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27일부터는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료인 접종이 아마 27일부터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우리 영남권역 감염병 센터로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이라서 그쪽에서 아마 접종센터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은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제 여름 3분기부터 아마 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너무 방역 수칙이 좀 느슨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접종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리 안 되냐 하고 지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이게 아니라 일반인과 비의료인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가 그만큼 의료인들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접종 대상에게는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개별적으로 뭐 문자가 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여름쯤 되면은 청취자 여러분한테 문자로 접종 장소나 접종 시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줄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또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이쪽을 방문하시면 또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로 접종하니까 접종을 메시지를 보내드리니까 꼭 그 문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거 맞을 때도 보면 뭐 몸이 일단 뭐 몸을 좀 좋은 상태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혹시 내가 대상자가 될 때쯤 되면은 몸을 어떻게 뭐 좀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과음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면도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식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가식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의 패턴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하실 겁니다. 백신 처음으로 맞는데 자기 몸 상태 만들어야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바로 자리를 뜨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대기 시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모든 백신이 동일한데요. 이게 우리가 백신 접종하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런 의료진이 있는 곳에 대기하게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최근에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접종하고 거의 한 초급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보통 바로 가지 마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데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